가압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일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 이율 상당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더라도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상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 채무자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부당보전 처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 이유로서 주장한 피보 전 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 조서에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법적 견해가 가처분 법원과 본안 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 전 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압류 집행을 하고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용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그 가처분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 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나 가처분에 대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 기일의 3일 전에 배당 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 기일에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 기일부터 일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배당 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동근 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 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된다. 근저당권 거래계약의 결산기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서에 그 초과액까지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 건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는 근저당 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 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 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 채권자와 안분 배당한다.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전처분 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 당사자 선정 행위의 효력은 보전처분 취소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 권리를 주장하여 보전 명령을 얻은 후 그중 일부의 권리만을 주장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제소 명령 후 가압류 결정의 청구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소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양수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 접수 증명서를 첨부한 제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 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 당시에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취소 신청이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자 이의의 소는 등기 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 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 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 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 전 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나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그 채권적 청구권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물건에 대한 매각 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 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 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 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유의 자를 말하며 승계 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에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 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 집행이나 보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 조사를 거쳐 경매 신청이 된 미등기 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관에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 결과 등기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을 각하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 채권과 피압 유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 채권으로서 상기할 수 있고, 반대 채권과 피압 유채권 모두 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기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 유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 채권과 피압 유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 채권으로서 상기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처분 금지가 처분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 제소 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 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 유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 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 유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 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 가압류 명령은 집행 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 유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 가압류에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 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 설령 압류금 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압류금 지채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 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압류금 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그 예금은 압류금 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의 변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그 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 신청인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경매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세 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 재산의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므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위 국세 전액에 대하여 우선한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고 그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불출석 사실을 매각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이어서 추가 입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집행관이 추가 입찰을 실시하였다면 비록 그 추가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일기일 이회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1회에는 입찰을 실시하다가 2회에는 호가 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입찰 가격만을 불렀다고 하여 매각 허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 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독청의 처분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감독청의 허가는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요건에 불과하므로 경매 신청 시에 그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에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신탁 전에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 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최선순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경매 대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 가등기권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국세 체납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다만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없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인이 공동 매수인이 되어 그중 일부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수 가격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새 매각을 실시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새 매각을 실시할 것은 아니다.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것을 간과하고 지정된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매각을 명하게 되면 위법하다. 새 매각에서의 가격 저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매수인은 재매각 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 미분리 천연과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통상은 그 토지에 대한 압류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에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서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 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관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건축자의 대지 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 부분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 부분과 함께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 부동산 환매권 등은 모두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부동산 집행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재산 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 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 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가부터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 명시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명시 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 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재산 명시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 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 기일을 열어야 한다. 피보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이후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 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 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이상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 금지 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 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례된 처분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없고 등기관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 등기가 경례되기 이전에 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경료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 전 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 행위가 체납 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경매 개시 결정 후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가 있기 전에 법정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가 있은 뒤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가 있은 뒤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가 있은 뒤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낸 뒤에 법정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배당 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최저 매각 가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 그 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공정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매수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매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 매각 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 등기가 격려되었고 증축 부분이 본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본래의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전혀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래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구분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비록 경매 신청서에 대지 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과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 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 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신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 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 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매각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 후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과 채무자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도 그 효력을 잃는다.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과 채무자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의한 개인회생 채권의 기한 가압류 등의 실효는 번복되지 않는다.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과 채무자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 파산 채권과 달리 재단 채권에 기하여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과 채무자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도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한 보전 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과 채무자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 강제 집행 중 지가처분이 발령되면 보전 처분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은 그 가처분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강제 집행 절차를 파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가압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타는 때에는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로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 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전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어 보전 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피보전 권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대체적 자기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위 간접 강제 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은 단순 집행문이므로 위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적 이채무의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위반 상태가 집행권원 성립 전부터 있었어도 집행권원 성립 후의 행위에 의하여 진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적 이채무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 강제 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 이의의 소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부대체적 자기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간접 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을 반드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간접 강제 결정 발령 후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자기채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강제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하여 부대체적 자기채무의 이행을 이유로 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 명령의 집행력은 당의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부동산 인도 청구에 집행을 할 때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발생한 보관 비용에 관하여 동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체 집행을 위한 수권 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수권 결정 그 자체는 집행 권한이 아니므로 수권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한 개의 결정으로 수권 결정과 대체 집행 비용선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 집행선 지급 결정 부분은 집행 권한이 되고 대체 집행 비용선 지급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등기 의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에 기입을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 대한 애초 배당표상 배당액을 원고의 채권이 전부 만족을 받을 때까지 추가로 배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 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 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복잡한 법률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 등은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집행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의 사법기관이고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그 직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의무가 배제된다.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다만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고 2005, 7일부터는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여 신설된 사법부 좌관이 집행법원의 사무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는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외국에서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그 외국 공공기관에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기존 확정 판결상의 원고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확정 판결상의 피고들 역시 그 동일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승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 채무자만이 그 승계 사실을 다투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 사실을 다투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을 또 상소에 따라 소송 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양자의 목적이 동일한 이상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의해 소의 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은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이 집행권원으로 된 집행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 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 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 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 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기한은 매각대금 완납 시이며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 신청의 최고가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법부 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 과목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사법부 좌관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 좌관이 행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판은 판사가 담당한다. 보전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재판은 보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제기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효력 정지의 요건에 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가처분 결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 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담보의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채권자는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보전이의 취소에 대한 항고 사건이 항고인의 항고 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피항고인이 항고인의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 검토 후 주장 서면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보전처분이의 취소 신청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는 항고인이 즉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미 경매에서 경매 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배당 요구 또는 이중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 매개시 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선행사건의 배당 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우순이익,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 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각허가 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거나 집행관의 현황 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집행법원이 부동산 위의 권리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에 의하지 않고 재판 예기에 따라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라는 소명 자료를 붙여 배당 요구를 한 임금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에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해소로 다투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 증서를 인도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위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의 매각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마친 때에는 스스로 배당할 수 없고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절차가 개시되고 집행법원의 사법보 좌관이 채권 등 배당 절차로 진행한다. 압류된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발령하더라도 그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서 다툴 수 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 기일에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매수 신청 보증의 경우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찰표를 제출한 후에는 매수 신청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즉시 매수 신청에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압류 선착주인은 조세 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제2항에 따라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 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미리 갖추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비록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라도 가압류 채권자를 선순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무가 조세 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 금지급 청구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 금지급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 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압류 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서 배당 금지급 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배당 금지급 청구권에 관한 압류 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 사유 신고에 의하여 채권 배당 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 배당 절차에서 배당 금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 금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 신고를 할 때 사유 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 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다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압류 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일주 이내에 적법한 매수 신청 및 보증 제공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나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 허가 결정을 한 경우 압류 채권자 및 우선 채권자는 물론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채무자가 수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 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신청 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취득자는 그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고 그에 의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위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진영 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 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채권 가압류와 채권 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 명령은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 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 가압류의 집행의 채로 경합 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당시 피압류 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더라도 그 후에 사인 이취소 소송에서 위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면 일단 무효로 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은 유효로 된다.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압류 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 압류 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 압류에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압류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 추심 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 요구로 볼 수도 없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으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에게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에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 절차에서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바 위와 같이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채권자로서는 피담보 채권의 표시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 및 그 일자, 채권의 원본 채권 이외의 취연 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금액 또는 이율 및 기산일을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집행법원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단지 담보권의 형식적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함으로써 충분하다.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채권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 이전 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 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 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